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정보를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무주택자분들한테 내 집 마련의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합니다. 올 하반기 사전 청약을 준비할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첫 번째, 청약 통장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특별 공급에 맞는 어떤 소득이나 자산 기준, 또 부양 가족 수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청약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 남은 사전 청약 물량부터 보면서 하나씩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계획인데 약간씩 물량이나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남은 올 하반기 나의 청약 전략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는 내가 지금 정해놓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내 맘대로 정한 순위이긴 하지만 아마 대략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전 청약 5대장, 하남 교산, 고양 창릉이 아무래도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1, 왕숙2, 부천 대장, 여기까지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또 추후에 시세 차익도 노려볼 만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3분기를 보시면 약 7,000세대 정도 사전 청약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이 고양 창릉 그리고 부천 대장 요 두 곳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 개 단지씩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22년 7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고양 창릉 사전 청약에는 S4블럭, S1블럭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위치는 S4블럭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GTX 도보권이고 단지 규모도 1000세대에 육박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S1블럭은 입지가 아무래도 GTX의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향후에 고양선이 생기면 여 주변에 또 어떻게 역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그렇다 한들 GTX까지 한 번은 환승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규모는 500세대가 약간 안 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경쟁률을 보면 그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경쟁률을 합산한 요 결과표인데, S4블럭의 경쟁률이 약 3배 정도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입지에 따라서 확 벌어집니다. 전용 면적 59 타입보다는 84 타입으로 가면 갈수록, 큰 평수로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청약 전략을 한번 다듬고 갈 필요가 꼭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사전 청약 하나 당첨돼야겠다. 그래서 맘 편하게 돈이나 모으고 이사 준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한 곳, 그리고 84제곱미터보다는 59제곱미터 작은 쪽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고양 창릉뿐만 아니라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는 못 먹어도 고, 이런 분들은 그냥 제일 좋은 곳에 자신있게 청약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민간 분양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자기 자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많이 노리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은 자칫하다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뒤통수 세게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일해봤지만 대한민국 건설사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공공은 크게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천 대장도 3분기에는 상당한 경쟁률이 예상이 됩니다. 왕숙이나 교산 등이 4분기에 몰려 있어서 3분기에는 원투펀치 역할을 부천 대장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남양주 양정역세권입니다. 생소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남양주 양정역세권은 물량이 2,000세대 이상 나옵니다. 위치를 보시면 왕숙 2지구 밑에 있습니다. 즉 한강하고 더 가깝습니다. 왕숙 2하고 덕소 이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크기는 왕숙 2하고 비슷한 크기입니다. 규모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경의선 양정역이 있는데 이 경의선은 왕숙 2를 지나서 다산 지나서 경기도 구리 지나서 서울로 향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사실 양정역세권은 그동안 말이 많았고 10년 이상 준비가 되고 시간이 걸린 곳입니다. 어쩌면 이번에 가장 핫한 곳이 될 수도 있고 뭐 다크호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상상이지만 만약 아직 확정되지 않은 9호선 라인이 이곳을 지나간다면 어쩌면 이곳이 에이스로 향후에 우뚝 설 수 있겠습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가 또 있는 힘껏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4분기에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16,000세대 정도 됩니다. 눈에 띄는 곳이 역시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이렇게 보입니다. 4분기가 사전청약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분산됩니다. 고점자도 분산이 될 거고 여기저기 빈틈을 찾으면 눈에 보이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22년에 끝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4분기에 눈치 게임을 잘 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남 교산 물량 중에 B5 블록이 하반기에 준비 중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면 여기는 하남 교산 신도시의 위쪽, 그러니까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상업시설과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이런 위치가 있는데 이 옆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곳 주변이 역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뜻이 됩니다. 어디든 상업지역 주변이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덕풍천이 흐르고 당연히 신도시니까 이 주변도 경관이 잘 구성이 될 겁니다. 여기는 457가구인데 모두 인기 많은 타입만 있습니다. 74타입이 144가구, 84타입이 313가구로 여기 굉장한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남양주 왕숙 1에 B11블록도 준비 중인데 여기도 하반기에 나올 거니까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왕숙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왕숙의 핵심 GTX하고 도보권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신 옆에 왕숙천을 끼고 있고 또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질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좋은 생활권으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총 388가구의 소규모 단지지만 모두 큰 평수입니다. 여기도 74가 146가구, 84타입이 242가구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개의 단지가 더 나올 건데 나오는 대로 더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또 눈에 띄는 곳이 고양 창릉이 있고 파주 운정 3지구도 꽤 보입니다. 파주 운정은 장단점이 확실하게 나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3기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보다 입주가 빠릅니다. 진행이 많이 돼 있습니다. 3기 신도시들은 대부분 27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고 2030년에 입주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반면에 운정 3지구는 본청약 일정도 빠르고 입주도 빠릅니다. 지금 계속 전월세로 남의 집 사는 거에 지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GTX 도보권이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GTX 도보권이 아닌 거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예상되는 시세 차익도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A23블록 본청약은 굉장히 탐나는 자리였던 건 맞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A23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파주 이쪽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입주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될 물량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파주가 자족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대한 베드타운으로만 인식이 돼버린다면 향후 아파트 시세에 취약한 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주의해야 되는 거고 각자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운정 3지구도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꼭 GTX 도보권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냥 암흑기입니다. 저도 먹고 살기 빠듯할 정도로 거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서울에서는 거래 좀 한다는 부동산을 운영 중인데 제 입에서 힘들다 이런 말 나오면 다른 부동산들은 지금 초토화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해석하면 집을 살 사람하고 집을 팔 사람의 서로의 생각,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직도 가격의 조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사실 집을 안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길게 보고 청약을 착실하게 준비해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동산의 향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확신이 든다. 이 순간이 오면 그때 집을 사시던가 하면 되는 겁니다.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청약 정보 이외에도 부동산 동향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방향성이 확실해지고 제가 하는 부동산에서 거래가 더 늘어나고 이런 시기가 되면 제가 또 그 상황을 구독자님들께 있는 그대로 전달할 겁니다. 좋든 싫든 부동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관여가 돼야 하는 내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